이란은 군사 전략을 드론에 맞춰 구축했으며 이제 드론이 테헤란 거리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대원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검문소 위치를 모사드와 CIA에 전달하고 그러면 드론이 출동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권은 4만 명의 시위대를 학살했지만 이제 같은 정권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일부 이란 관리들이 실제로 정권을 이탈해 반대편에 합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란 외교관 2명이 추가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한 명은 덴마크에서, 한 명은 호주에서입니다. 이는 지난 1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이탈한 2명의 외교관에 더해진 것입니다. 2명 모두 스위스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1월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슬람 공화국 관리들에게 정권 붕괴를 도와달라는 공개 요청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들은 이미 체제의 일부이며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배를 갈아탈 때마다 그 다음에 고민하던 사람도 더 쉽게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슬람 정권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내부에서는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물라들과 아야톨라들이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이제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런 변화의 단서를 몇 가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IRGC 사령관들이 전문가 회의 성직자들의 집을 찾아가 하메네이의 아들 무스타바 하메네이에게 투표하라며 위협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심지어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의 부재를 이용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시다시피 최고 지도자는 군 최고 사령관으로 IRGC를 지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사령관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이 영상은 어젯밤 이란 국영TV에 방송됐으며 최고 지도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은 이란 언론이 그의 선출을 발표한 그날 밤에 확인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국영 언론도 최고 지도자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고 실제 사진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다리를 잃었거나 얼굴을 다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쓰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인공지능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나라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지휘관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혁명수비대에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군 내부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이란에는 2개의 군대가 있으며 하나는 아르테시입니다. 이것이 일반 군대, 즉 각국의 정규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이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적 군대라는 뜻입니다. 정권은 항상 혁명 수비대를 우대하고 아르테시는 소홀히 했습니다. 유능한 정규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아야톨라들이 위험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혁명 수비대 내 탈영과 심각한 보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들은 탄약, 식량, 식수 부족 속에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심각해 병사 2명당 탄약 20발만 지급됩니다. 이런 부족이 위험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혁명수비대 요원들은 피와 병상 부족 때문에 부상당한 아르테시 병사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군대 사이에 항상 존재해왔던 긴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진정으로 무너지려면 아르테시가 혁명 수비대에 맞서야 합니다. 또한 아르테시는 실제로 총 등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IRGC에 맞선다면 지난 1월에 무장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학살했던 이 IRGC 깡패들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물자 부족과 탈영이 늘고 IRGC는 아르테시 병사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군대가 서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죠. 바라건대 지금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 군대가 시행한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테헤란 내부의 정권 검문소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자체에서도 보안군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검문소야말로 정권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많은 놀라움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 요원들, 거리에서 이란 국민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신들 역시 우리의 표적입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이들은 안전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본인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란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여러분을 위해 말해왔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란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란을 해방시키고 폭정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란 국민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도시 상공에 소형 드론을 배치하며 IRGC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란은 이웃국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상대로 테러를 해왔고 소형 드론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계도 소형 드론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 혁명수비대에 맞서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바로 이란 시민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란 시민들은 바로 이런 영상을 보내면서 사실상 이러한 검문소 위치를 모사드와 CIA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위된 검문소 위치를 노출시키려 하며 드론이 들어가 이를 처리합니다. 이해되시죠? 일부는 왜 이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답변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알고리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셨다면 답은 꽤나 명확합니다. 이들은 1월에 4만 명의 이란인을 살해한 보안군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무고한 이란인들을 이유 없이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 메시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검문소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들은 그를 총으로 쐈습니다. 평범한 교통단속이 치명적으로 변한 사례는 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존, 당신이 조국을 떠나 이곳 아르메니아로 국경을 넘은 이란인들과 대화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두고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여행 가방을 들고 가족의 손을 잡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한 남성은 카메라 앞에 나서기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때때로 제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딸은 이런 소리를 특히 두려워합니다. 저희도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든 걸 두고 조국을 떠나냐고 물으면 왜 남아 항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남성은 이 정권에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종교적 관점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의하면 신의 적이 됩니다. 그들은 시위자들을 이단이라 부르고 죽여도 된다고 합니다. 이틀 만에 4만 명의 시위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이란의 시위자들은 이런 관점에 맞서야 합니다. 이란인들은 1월의 사건과 혁명수비대 군인들이 평화 시위자를 학살한 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군인들의 은신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공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내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소형 드론이 이스라엘에서 테헤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사거리가 부족하니까요. 그 말은 테헤란 안에 이스라엘 요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거나 최소한 드론이 이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드론들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부 정권군들이 밤잠을 설치게 할 일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 작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이란 국민들에게 앞으로 며칠이라고 말한 의미는 이 기간이 스스로 해방할 기회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특정 주제에 대해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잔혹한 정권에 반대하는 이란 시민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그들이 거리로 나가도 보안군에 의해 목숨을 잃지 않을 조건이 유지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픽 퓨리 작전의 결과로 시위대 탄압에 책임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었고 테헤란에 있는 바시지 부대와 혁명수비대 본부가 이번 작전에서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타격은 이란 정권에 계속 가해질 것이며 오늘 하루 종일과 밤까지 공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